돼서 큰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큰 집에 살고 있는 아들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밤이 되어서 친척들이랑 모여가지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있잖아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귀신들이 와서 듣는다. 막 그거를 되게 과장돼서 얘기했어요. 그 귀신이 그냥 와서 듣는다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 귀신이 와서 듣는데 이제 뭐 집까지 따라가서 무슨 나쁜 해코지를 한다. 막 이렇게 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날 새벽쯤에 늦잠을 자게 되었어요. 친척이 옆에서 이렇게 내 쪽을 보고 자고 있으면 저도 그 친척을 마주 보면서 자는 느낌이었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가위에 눌린 거야. 희한하게 눈은 떠지더래요. 눈을 뜨고 그 친척이랑 나 가위 눌렸는데 너도 가위 눌린 거야? 눈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꿍뻥꿍뻥대고 몸은 안 움직이고. 근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 저 뒤쪽에 현관문이 안 열려 있었는데 누군가가 바람이 휙 불더니 스르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저기 윗집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이틀 됐나? 근데 나한테 그렇게 추근덕거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의 내용은 이 사람들이 죽은 귀신이라는 거잖아. 계속 대화를 듣고 있는데 이 여자 귀신으로 추정되는 여자 2명이서 근데 여기는 무슨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여자 귀신이 무슨 집이냐고? 거짓말쟁이 집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남자가 떨고 있었어요. 저 얘기는 왠지 오늘 내가 무서운 이야기를 과장해서 얘기했으니까 나를 겨냥해서 얘기를 한 거다. 진짜 저 여자 귀신 2명이 내 이야기를 들었나 보구나. 막 떨고 있었어요. 근데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남자 기절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 귀신 중에 한 명이 스르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귀에 대고 거짓말쟁이들은 다 뒤져라니.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가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었는데 옛날에는 설치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들이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 위험하니까 안전선 뒤로 물러나 달라고 2명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안전선이랑 너무 안쪽에 가깝게 있던 거예요. 거의 떨어질 만큼. 그 사람이 딱 지하철이 갑자기 오니까 바람이 확 불어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지하철 안에. 그 사람은 그래서 치이고 목만 날아갔대요. 날아간 목이 그 공익근무요원 하던 2분 중에 한 분 앞에 떨어졌대요, 목이. 너무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왜 사람 숨통이 좀 끊어져도 정신이 좀 살아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얼굴이 하는 말이 나 혹시 놀랬다가 죽는 줄 알아. 이거였대요.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버스를 올라갔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아기가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아가 왜 울어? 해서 막 달래주는데도 애가 계속 우는 거야.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애기 손에 그 돌반지를 꼈거든요. 근데 그 돌반지 꼈던 그 자리에 손가락이 잘라진 거야. 그 돌반지랑 그 아기 손가락이 동시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피 흘리면서 애기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놀라서 버스를 일단 정차를 시키고 경찰이 왔어요.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그 버스에 탄 모든 승객들은 내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 상태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를 찾고 있는데 범인이 잡혔어요. 뭐요? 그 범인이 어떤 여자였는데 그 돌반지를 가지고 싶어서 애기 손이 이렇게 쓰면 그 엄마 몰래 돌반지를 이렇게 슥슥슥 빼려고 한 거야. 근데 이게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져가지고 입으로 물어 뜯어가지고 이 손가락 자체를 잘라버린 거야. 와 진짜 사이코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잡혔느냐. 막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야, 애기 손가락이. 근데 어떤 저기 구석에 있는 여자가 자꾸 피가 이렇게 흐르더래. 자세히 봤더니 애기 손가락을 그 볼펜 여기 귀에 걸어놓듯이 이렇게 걸어놓고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애기 피가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와. 그 피 때문에 잡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의 여동생이 외출하려고 나갔는데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 남자친구가 보도블럭 그 돌을 가지고 머리를 가격해서 여자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그 여자는 죽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비 아저씨를 피해서 이 남자가 옥상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자살을 한 거예요.
결국 남자 여자 둘 다 죽은 거죠. 분향소가 여자 남자 이렇게 따로 차려졌대요. 여자 쪽 그 가족이랑 남자 쪽 가족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 쪽 가족에서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된 거 영혼 결혼식이라도 시키죠 둘이. 그리고 인터넷에 제 사주 좀 봐주세요 하고 자기 생년월일하고 시간을 올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걸 보고 자기 죽은 자식하고 영혼 결혼식을 올리려고 그 사주를 가져간다는 그 소름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자기 사주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 이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계속해서 꿈을 꿨는데 어떤 회색빛 도시에 무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천히 뚜벅뚜벅 걷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아, 여긴 어디지?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뒤쪽에 있는 무표정의 한 남자가 오더니 당신은 여기 얼마나 있었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아, 저는 한 5개월 정도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너무 소름이었대요. 난 여기 30년째 이러고 있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대요. 길 가다가 괜찮은 물건이 버려져 있으면 주워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버려진 헬스 자전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자기 집이 맨 2층인데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막 너무 기뻐하면서 가져와서 집에 딱 놨어요. 근데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흰색 막 칠해져 있고 막 다 벗겨지고 막 낡아가지고 금방이라도 빠개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아, 조금 못할 것 같은데 해도 얘는 아, 자기 운동 공짜로 한다고 이제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엄청 그 자전거를 좋아했대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룸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룸메는 그 자전거를 되게 싫어했대요. 왜냐면 그 자전거를 집에 들여놓은 뒤부터 애기 발소리, 웃음소리 막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 건조대를 쓰잖아요, 보통 운동기구에. 빨래가 다 떨어져 있는 거 다음날 보면. 아, 무서워 이러면서 했는데도 얘는 아, 이거 자기 너무 좋다고 이거 안 버린다고 막 약간 홀린 사람처럼 그거에 너무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 룸메가 무서우니까 다른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대요. 그 자전거 좀 보라고. 딱 둘이 들어온 순간 어떤 남자애기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집을 가지고. 둘이 벙쪄가지고 쳐다보는데 자전거 안장에 올라가서 막 콩콩콩 뛰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막 룸메 비명 지르고 얘도 막 소리 지르고 뭐 욕하고 놀라서 막 옆집에서도 뛰어오고 막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걔를 불러서 야, 이거 당장 버려야 된다, 이거 자전거 진짜 미쳤다 이러니까 그 자전거 주워온 애가 미친 듯이 뛰면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 완전 못 쉬어가지고 진짜 그 씌인 사람처럼 버리면 진짜 죽는다, 안 된다 이러면서 미친 듯이 날뛰더래요. 진짜 버리지 말라고 난리 쳤는데 어떻게 해서 날 잡고 버리게 됐대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가 이거를 혼자 기뻐서 집 맨 2층까지 들고 왔다 했잖아요. 버리려고 막 몇 명이 붙었는데도 무거워서 안 들리는 거야, 자전거가. 한시리 낑낑대면서 막 내려갔는데 이걸 또 집 앞에 버리면 얘가 주워올 것 같은 거. 그래가지고 차에 실어서 멀리 내다 버리자 하고 차에 실었는데 차 뒤가 팡 꺼진 거야. 바퀴 터진 거예요? 무거워서. 어쨌든 이걸 버리고 왔는데 이상한 일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게 그 자전거 주워온 애한테 그 자전거 얘기를 하면은 엄청 화려하고 최신식의 자전거로 기억을 한대요. 완전 다 낡은 자전거 가져와 놓고. 어떤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어느 날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아들이 어떤 연예인을 보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이 바로 다음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연이겠지, 근데 좀 찝찝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다음날도 같이 함께 TV를 시청했죠. 근데 또 한참 보다가 갑자기 그 아들이 어떤 연예인을 또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연예인이 다음날 또 죽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곧 죽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딱히 아들은 그런 의미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랑 또 그 아들이 TV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날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죽을 사람이 없잖아. 근데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느냐? 그 아들이 TV에 비춰진 아빠의 모습을 손짓한 거였어요.
어떤 키가 큰 청년 2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뭐야? 하고 딱 뒤를 봤는데 등이 많이 굽으신 할머니가 약간 희끄무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청년,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세요? 하고 이렇게 길을 갔대요. 그렇게 이제 둘이 다시 길을 걸어가면서 아 뭐야 나는 헌팅이라도 당한 줄 알았어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웃으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 키 둘 다 180 넘잖아. 아까 그 할머니 등 많이 굽어 계셨고 우리 어깨를 어떻게 치는데. 등 굽어서 손이 안 올라가잖아. 어떤 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여럿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호기심 많은 선배가 야, 너네 귀신 부르는 방법 알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쫑긋하면서 그런 거 강령술 아니에요, 선배?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아냈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문 앞에 앉아서 계속 주기적으로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그냥 방 문이 있으면 그 문 손잡이를 보면서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면은 오늘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선배한테 그럼 선배 그거 뭐 하루 이틀만 하면 귀신 볼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다들 대충 넘기는 분위기였는데 그때부터 선배는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애들이 다 자고 있어도 한 번쯤은 그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문 앞에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소름이 끼쳤던 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선배가 인사를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소곤소곤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에이 그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자고 있으면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 선배가 이제 미쳤나 드디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소름 끼치는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여느 때처럼 그 선배가 문에 앉아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걸 이제 몰래 엿들었단 말이에요. 누워서 자는 척 하면서. 근데 그 선배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후배가 뭐지? 얘기하다가 왜 불길하게 갑자기 말을 안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안 자는 애가 있다고? 이러는 거. 그래서 그 자는 척하던 후배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소름 끼치는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그래도 잠에 잤어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척을 했죠. 근데 다음날 또 그 선배가 계속 문하고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결심이 선 듯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이러고 있는 거 내가 힘들다. 그래, 가야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더래요. 새벽에. 뭐야, 이 선배를 잡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동기들을 깨우고 선배를 찾으러 나갔어요. 근데 선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실종 신고를 했죠.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 경찰들이 결국엔 선배를 찾은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기숙사 옥상에 선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살을 한 거지.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게 그 옥상은 열쇠가 없으면 문을 못 열고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문을 열고 밖에서 죽었냐는 거지. 정말 지금도 후회되는 건 그 선배가 나가야겠어라고 인사하고 나갔을 때 문자 본 거? 그 선배를 잡지 못했던 게 아직도 한이 남는다고 합니다. 귀신한테 홀렸나 보다 그 사람. 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함부로 강령술은 해선 안 됩니다. 어떤 집에 고등학생인 딸과 회사원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느끼게 된 거는 아버지께서 출장을 다녀오신 이후였어요. 출장을 다녀오신 이후부터는 회사에서 굳이 점심을 드시지 않고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점심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축 처진 어깨에 우울하신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변하셨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딸이 고민을 했는데 자기가 일단 수중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래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이벤트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그렇게 결심한 어느 날 아버지께 학교를 간다고 뻥을 치고 장롱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역시나 점심이 되니까 아버지께서 회사에 돌아오셔서 밥을 먹을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부엌으로 곧장 오실 줄 알았는데 거실로 황급히 가시는 거예요. 응? 아빠가 거실로 바로 가신다고? 하면서 잠시 그 장롱을 열어서 살짝 봤는데 충격적인 걸 목격했어요. 아버지께서 급히 발목에 있는 전자발찌를 충전하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이 편의점을 가고 있는데 밭을 지나야 돼요, 편의점을 가려면. 근데 키가 엄청 큰 남자가 밭을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헤집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남의 밭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기 뭐 하세요? 이러고 딱 봤는데 그 남자가 뛰어오는데 신발인 거야. 뚝뚝뚝. 근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얼굴 딱 봤는데 얼굴이 사람 아니고 밭에 있는 허수아비. 어떤 남자가 5살 때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억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한창 자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급히 깨우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막 짜증나가지고 왜 깨우냐고 했는데 엄마가 다급히 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나고 기분 나빠서 막 울었대요. 아버지께서 딱 방에 부랴부랴 들어오시더니 이제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나가셨대요. 그게 또 며칠이 지났는데 또 그날 새벽에 어머니께서 자기를 또 깨워가지고 부랴부랴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멍해가지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빨리 울어. 얘야 빨리 울어. 계속 울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아들이 뭐라는 거야 엄마는 왜 지금 이 시간에 울래 안 울 거야 이렇게 딱 때를 쓰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동생이 그 타이밍에 깨서 울더래요. 그때 또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됐다 이러고 또 가시는 거야. 왜 새벽마다 엄마는 나를 깨워서 옷을 입히고 아버지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됐다 자꾸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어느 날 새벽에 왔어요. 어머니께서 역시나 자기를 막 옷을 입혀가지고 동생이랑 저를 급히 택시를 불러갖고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이제 택시 뒤를 봤는데 아버지께서 막 손짓하시면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어린 마음이었으니까 아빠 그러면 나 갔다가 올 때 선물 사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이후로는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소문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어머니께 다시 그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네가 어릴 때인데 어떻게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근데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왜 우리가 볼 수 없느냐 이렇게 어머니께 냉정하게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가족 전체 다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아버지가 동생이랑 그 아들이랑 어머니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울어버리니까 칼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이제 됐다 이러고 계속 몇 번이나 돌아가신 거야. 그러고 나서 그날 마지막으로 진짜 결심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를 어머니가 미리 알아채셔가지고 좀 더 일찍 그 아들들을 옷을 다 입힌 거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아빠가 손짓을 한 게 아니라 칼로 이렇게 휘두르고 있었던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들은 올 때 선물 사올게 아빠. 어떤 사람이 여름철에 관광지에 놀러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서 놀고 거기서 막 자고 오고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버스가 다 매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숙소를 잡아서 자고 가야겠다 했는데 지금 성수기라 숙소가 있을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숙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도 막 다 뒤져가지고 엄청 구석진 곳에 허름한 숙소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숙소를 갔는데 냄새도 이상하고 분위기도 이상하니까 여기서 꼭 자야 되나.
근데 거기도 이미 거의 만실되기 직전인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자고 가야지 하고 방을 하나 얻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벽지가 참 희한한 거예요. 되게 뭐 화려한 듯 하면서 이런 벽지인데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벽에.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옆방인 거야. 저렴한 숙소답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구멍으로 이렇게 눈을 봤는데 옆방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직 사람이 없네? 누가 들어올까?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봤어요. 근데 그냥 없길래 그냥 일단 쉬어야지 하고 딱 눈을 떼고 자리에 눕는 순간 거기서 나사가 확. 여러분은 혹시 누구랑 같이 살거나 룸메이트랑 살면서 무서웠던 적 있으신가요? 룸메이트랑 살았는데 룸메이트가 너무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한다 이런 썰이 되게 많아요. 그중 하나인데 어떤 사람 룸메가 새벽 2시만 되면 밖에 나가더래요. 근데 막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나가고 30분 있다 들어오고 이러니까 어딜 뭐 멀리 갔다 오는 건 아닌데 어딜 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룸메랑 별로 안 친해서 물어보기가 그랬대요. 사생활이니까. 근데 이 사람도 되게 웃긴 게 궁금하면 그냥 정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룸메 신발에 실을 묶어놨대요. 그리고 실패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가면 그게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2시가 돼서 실이 점점 당겨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 갔겠지 하고 실이 되게 두꺼웠어가지고 거의 이제 한 5분 뒤에 많이 풀렸을 때쯤에 눈을 떴는데 룸메가 앞에서 실을 이렇게 당겨놨어요. 어떤 자취생이 집이 좀 심심해서 야광 퍼즐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빛이 나는 퍼즐이었죠. 그 퍼즐을 맞추고 나서 이제 걸어두니까 분위기도 살고 빛을 머금으면 빛이 나니까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날 밤에도 집에 와서 빛나는 퍼즐을 보면서 되게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셀리님? 밤에 왔는데 빛을 머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퍼즐이. 누가 있었다는 증거? 그렇죠. 그 사람이 집에 오기 전에 누군가 불을 켜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수련회는 그냥 동네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 가게 되었대요. 근데 거기에 마을에는 강당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합숙을 하면 되겠다 해서 거기서 합숙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 마을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한테 이 무덤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저기가 여자가 죽은 무덤인데 처녀 귀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처녀 귀신은 한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사거리에 놓음으로써 사람들의 길을 받아서 이렇게 길을 눌러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태연하게 말하니까 무서운데 뭐 그냥 마을 사람들은 원래 있던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고 다 같이 강당에 모여서 잠을 자게 됐는데 불을 다 끄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잠시 후에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간 사람은 그 사람뿐인데 한 사람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분명 한 명밖에 안 나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스르르 걸어오다 멈추고 스르르 걸어오다 멈추고 이러더래요. 강당이니까 나뭇바닥일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 나무 밟는 소리가 나길래 저 사람이 걸어오다 멈추고 이걸 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니까 잠도 못 자고 눈만 감고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얼굴 위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간지럽히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실제로 눈을 뜨진 못하고 그냥 덜덜 떨면서.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돼서 봤는데 이 사람 기절할 뻔했대요. 어제 그 강당 나무 바닥을 밟고 왔다 했잖아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바닥은 그냥 시멘트고 천장이 나무였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천장으로 깊이 걸어왔다는 거예요? 거꾸로 걸어온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도 이게 아니라 애초에 걸어온 어떤 남학생이 이제 친구랑 롤러스케이트장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 아직도 자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 집에 쳐들어가게 됐죠. 근데 역시나 그 친구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건 할머니였고요. 근데 그 친구가
약간 평소보다 이상하게 자꾸 잠꼬대라는 거예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그래서 그냥 두고 가려다가 깨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를 막 흔들어 깨웠어요. 야 일어나, 야 일어나. 근데 너무 안 일어나서 발로 찬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친구가 이러면서 이제 깨어나면서 자기가 꿈꾼 얘기를 털어놓게 된 거죠. 야, 너는 무슨 꿈을 꿨길래 이렇게 난리도 아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야, 나 요즘 자꾸 꿈속에 나오는 할머니가 있는데 자꾸 나한테 맛있는 것도 먹이면서 따라오라 그래.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 계신 할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평소에도 신기가 좀 있으셨던 분이셨거든요. 이제 하는 말이 그거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혹시나 따라가게 되면은 어딘가 벽이나 이런 데 머리를 박아서 부딪혀가지고 빨리 깨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알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 꿈을 꾸면은 할머니가 주는 것도 웬만하면 안 먹고 안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며칠 후에 친구가 그 꿈을 또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 할머니가 또 역시나 밥을 엄청나게 먹이는데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나서 또 끌고 가가지고 따라가게 됐대요. 근데 막 들과 강을 막 건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돼, 어디 박을 게 없나 막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덥석 이렇게 머리를 잡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누가 알려줬는데? 너그 할매가 알려줬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막 받고 깨지도 못하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갈게 하고 그냥 따라갔대요. 그렇게 어느덧 산을 넘고 강을 이제 타고 가고 있는데 마침 할머니 옆에 세워져 있는 지팡이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빠르게 그 지팡이에 머리를 확 박아가지고 꿈에서 깨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얘기해 준 다음 날 그 친구가 등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친구가 또 그 할머니 따라간 건 아닌가 되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살짝 이렇게 당겨봤는데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문도 안 잠그고 뭐 하는 거야 하고 딱 열었는데 그 친구가 어디를 보면서 되게 비시시 막 미친 애처럼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 왜 이러고 있어? 야 정신 차려 이랬는데 그 친구가 야 우리 할매 미쳤다 저기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방문 틈이 살짝 열려 있어가지고 그 문을 열어보니까 충격적인 거. 그 신기 있던 그 친구의 친할머니가 천장을 보면서 내가 안 알려줬어요. 내가 안 알려줬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쨌든 이 방을 빨리 떠나야겠다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할머니는 그 이후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고 그 친구는 아직까지도 정신병원에 갇혀 있대요. 어떤 회사원이 있었는데 자취를 하는 회사원이었어요. 새로 이사한 집에서 약간 밤마다 이상한 가위에 눌리고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눈을 살짝 떠서 봤더니 어떤 어린아이 2명이서 막 깔깔깔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떨고 있었는데 그 깔깔깔거리는 애들이 자기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일상처럼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자기 집에 놀러 왔길래 한마디 해줬어요. 야, 내가 사는 이 집에서 지금 귀신 나온다? 근데 걔네들 별로 안 무서워. 좀 귀신 같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냥 깔깔깔거리고 지나가는 그런 수준?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귀신이 무섭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푸념을 떨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친구가 가고 또 잠을 자게 됐죠. 근데 역시나 또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 남자가. 근데 여느 때와는 다른 좀 묵직한 느낌의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묵직함은? 이러고 있는데 저기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깔깔거리지가 않는 거예요. 되게 무겁게 무서운 얼굴로 그 남자한테 쓱 다가오더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얘도 우리가 아직 안 무서워. 어떤 영감이 좀 강한 여성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자분한테 자꾸 모르는 번호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번호니까 안 받았어요. 근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느 날은 핸드폰을 보고 또 오기만 해. 받아서 뭐라 할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또 그러고 있으면 전화가 안 와요. 어느 날은 전화 음성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전화를 해봤는데 없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랑 막 수소문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번호를 찾아냈어요. 근데 그 번호가 핸드폰 번호는 아니고 무슨 지역 번호였대요. 이 지역 번호를 가진 마을이 예전에 댐에 잠긴 집이 있는 마을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화가 오는 거지? 그래서 너무 미스테리에 빠져서 다시 그 음성 메모를 들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게 아니었어. 자세히 들으니까. 셀레님, 특수청소부라는 거 아세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특수청소부는 시체를 치우거나 벌레로 오염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치우는 그런 청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장소를 치우는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 특수청소부 용역회사에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자기 집에 2층이 있는데 그 2층을 치워달라는 전화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죠. 근데 뭔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약간 고약한 냄새? 썩은 내? 이런 것들이 되게 막 심하게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 목격되었어요. 고양이 시체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200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산처럼 고양이 시체들이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끼쳤던 게 밑에서 상담하는 직원이 그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양이를 키웠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알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한 포대에 고양이 시체를 4마리씩 넣어가지고 200마리를 다 매장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인사도 없이 가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깨끗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번에 또 뵐게요. 여러분, 밤에 야산에서 귀신 찾는 법 알려드릴까요? 그 산에 그 절벽 같은 데 보면은 크고 가파른 바위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까치발을 서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떨어져 죽은 귀신이래요. 그래서 밑에 떨어진 자기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하고는 눈을 마주쳐서도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그 눈 마주친 사람의 몸을 뺏으려고 등에 채찍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